안녕하세요. 제발 잊지 마의 이승엽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치매 환자의 이상행동 대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좀 생뚱맞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가들이 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근데 다 아시나요? 울면 다 알아요? 이야, 역시 경험이 많아서 그렇군요. 근데 우리 초보자들은 대부분 아기가 울면 뭐 때문인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가들이 우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첫 경험엔 모르잖아요. 치매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치매 환자를 집안에 몇 명씩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아기에서 치매 환자로 주제를 바꿔보겠는데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보면 보통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른다든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평소 가지고 있던 인품이나 인격을 훨씬 넘어서는 난동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참 무서워지기도 하잖아요. 사물이나 가족의 얼굴 못 알아본 건 아주 예사고요. 그렇다면 치매로 인한 증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증상 가운데 하나가 배회입니다. 아무데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집을 무작정 나가서 거리를 헤매거나 시설에 계신 분은 시설을 탈출해서 거리를 떠도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일을 많이 보셨나요? TV에서 많이 보시죠? 예.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뭐처럼 보이십니까? 사람이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있죠. 뭐처럼 보이시나요? 오, 탈출. 이야, 탈출. 어마어마한 탈출. 이거 영화네요, 완전히. 그죠? 이게 14층 아파트입니다. 14층 아파트 외벽을 맨손으로 저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입니다. 85세 할머니. 저분은 5층에서 겨우 구조가 됐는데요. 어떤 일일까요? 이 도둑일까요? 낮이니까. 근데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출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탈출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항상 이 가족들이 외출할 때는 문을 잠궈 놓고 다니신대요. 이분이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 나가는지 모르고 나가서 헤매고 다니시니까 외출할 때 문을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 수찬정의 청두시에 거주하는 분인데요. 치매 때문에 항상 배회를 하시니까 문을 닫고 나갔는데 그날 무척 덥고 습한 날씨였답니다. 이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문이 열리니까 화장실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냥 곧바로 사망할지도 모르고 그냥 저렇게 탈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과연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다음 사례는 이 치매 환자의 배회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사례입니다. 택시비로 수십만 원씩 들어가도 집에만 들어오시면 다행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기만 듣고 금방 아시겠어요? 이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 때문에 딸이 직장 앞으로 이사하고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어머니를 케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하느라고 잠시 눈을 돌리면 이분이 문 열린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시곤 하는 거예요. 나가실 때는 꼭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가신답니다. 이상하죠? 근데 한 반나절 지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그것도 부산의 경찰서에서요. 이분은 또 불이 나게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요. 가봤더니 경찰서에 택시기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요금 받아야 되니까 있는 거고. 근데 어머니가 서울의 집 앞에서 택시에다가 부산의 어느 지역 이름을 대면서 가자고 하셨대요. 너무 정확하게. 거기다가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집에 간다고 하셨답니다. 이게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세댁 시절에 살던 동네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집이 있지도 않아요.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없는 거예요, 집도. 그러니까 이 딸은 어떻겠어요? 이럴 때마다 부산까지 달려가서 끔찍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발견됐을 때는 길도 없는 곳에 가서 헤매느라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답니다. 근데 이 따님 하시는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평상시에 멀쩡하다가 가끔 그러신답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궈놓고 있기가 참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문을 잠글까요? 아니면 안 잠글까요? 잠궈야 되겠죠? 무서운 게 더 많으니까. 24시간 중에 단 10분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시설의 대부분에서는 비밀번호를 맞춰놓고 사용하고 한다고 그래요. 마음대로 못 나가게.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이 치매는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다른 나라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에는요, 자기들이 가장 인간적인 치매병동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환자들이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환자 문 바깥에다가 직원이 예쁜 강아지를 데리고 있답니다. 나가다가 강아지하고 놀다 보면 나가는 걸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치매병동이랍니다. 밖으로 나가시긴 하되 강아지하고 놀게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럼 다음은 독일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버스가 오지 않는 정거장입니다. 요양원 앞에 버스 정거장처럼 꾸며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직원들이 와서 다시 시설로 모셔간답니다. 여기는 밖으로 나오실 때까지는 그 갇혀있다는 그런 공포나 이런 것들이 뛰쳐나가게끔 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다시 침착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저 모퉁이까지 걸어 나가서 진짜 버스정에서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그러면 치매 환자는 왜 충동적으로 밖으로 나가 배회하는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맞고요. 또 어떤 옛날 생각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외로워서. 예. 다 맞아요. 근데 치매 환자 그러면 일단 그런 걸 인정해 줍니까? 치매 환자가 외롭다, 답답하다. 그런 거 과연 있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일단 공간 지각력을 상실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뇌회로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대한 지각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새로 거주 장소를 옮기거나 살던 데서 아니면 시설에 들어가면 전혀 내가 모르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에 대한 학습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배회를 합니다. 어디든 막 배회를 하는데 똑같은 데를 배회하셔도 머릿속에다가 지도를 그려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자리를 계속 다니다 보면 머릿속에 지도가 만들어지죠. 학습 능력이 있는데 이분들은 학습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현재 치매 환자의 배회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GPS 위치 추적 장치 이런 걸 달아드리기도 해요. 근데 아직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배터리 문제라든지 치매 환자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아까처럼 찾긴 찾았는데 아주 멀리
부산에까지 가 있다는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적으로 치매 환자를 발견하면 안심시켜주고 보호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연결해주는 치매 서포터즈를 양성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괜찮겠죠? 우리나라도 물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원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회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회 행동에 대해서 케어의 원칙이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케어 원칙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매 환자가 아닌 케어 환자를 치매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치매 환자가 실내에서나 어디든 초조한 표정으로 계속 배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곧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전조 증상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회를 하다 보면 이런 데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겠죠.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욕구의 처리입니다. 치매 환자는 배회하는 이유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는데 신체적 욕구가 처리가 안 돼서 배회할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고 변기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규칙적으로 현실감을 제공한다. 수시로 지금이 몇 시, 언제고, 여긴 어디예요? 여긴 방이에요? 여긴 거실이에요? 라는 말을 늘 해줘야만 현실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또는 내가 있는 데가 어디인지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는 치매 환자를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바쁘게 유지시켜주면 배회할 시간이 없겠죠. 바쁜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도 나온 얘기인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소음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음번에 방법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소음은 환자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배회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미리 관계기관, 그러니까 경찰서, 파출소, 치매안심센터 이런 곳에 협조를 요청해 놓으면 이분이 움직이면서 어디든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쉽게 찾을 수 있게 치매 환자의 신상에 대해서 주변에 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집안에서 계신 분이라 밖에다 알리질 않아요. 밖에다 알려야만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음은 이 배회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대처 방법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상의 방지인데요. 낙상은 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먼저 필요할까요? 이런 마룻바닥이나 이런 곳에 물이 엎질러지지 않았나? 아니면 미끄러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문지방이나 전기 코드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늘 살펴봐야죠. 예를 들어 내가 다리미질 하다가 놔두고 불 끄러 갔어요. 그러면 그 다리미줄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걸 항상 봐야 되고요. 이게 신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냐면 예를 들면 이 가구의 모서리. 우린 그냥도 부딪혀 넘어지죠. 저도 가끔 멍이 듭니다. 그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항상 변경해 놔야 돼요. 그 다음은 신체적 욕구의 해결. 아까 나왔었죠. 이게 치매 환자들은 적절하게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그리고 아니면 춥거나 더운 방, 그리고 또 하나는 위통이나 요통, 이런 걸 표현하지 못해서 배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기한테 분명히 어떤 욕구가 있는지 아신다 그랬죠? 치매 환자도 똑같습니다. 그런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는 아기한테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잖아요. 불안하다 생각하지 말고 무섭다 생각하지 말고 아기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음은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면 배회하는 시간이 심심하거나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다음은 배회 코스의 지정입니다. 배회를 보통 집안에만 계시니까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 아예 배회 코스를 지정해 드려요. 같이 계속 돌아다니면 그 길밖에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는 머리로 기억 못하는 거 몸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배회 코스를 지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면 좀 안심이 좀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요. 다음번은 신분증 부착입니다. 이건 밖으로 나가셨을 때요. 실종될 경우에 대비해서 곧바로 찾을 수 있도록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 놓죠. 그렇거나 아니면 아예 주소나 전화번호를 이름표에 적어서 이 대상자의 옷에 꿰매 놓기나 하면 그것도 좋겠죠. 이제 요즘은 꿰매 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옷 안에 꿰매 놓거나 아니면 바깥에 꼬매져 있습니다. 근데 경찰서 같은 데 가면 이런 데 안에서 이름표가 나옵니다. 예. 다음은 사전 예방책 준비입니다. 이 배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계실 때이면 이미 동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가시려면 출입문으로 나가셔야죠. 그럼 출입문에다 미리 벨을 달아놓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벨이 울리게. 그렇거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창문은 시건을 해놔야겠죠. 그런 것만 다 예방만 해도 잃어버리는 일이 흔치 않을 겁니다. 다음에는 소음을 예방하고 주위를 환기합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죠?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고요. 집안의 밝기 조절을 해놓습니다. 너무 어두워도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길을 잃지 않던 분이 밤에는 잃을 수 있어요. 어두우면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소음은 이분들을 포위당했다는 느낌을 들게도 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침대에 매달려 있거나 아니면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옷가지들이 환각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걸려있는 옷가지가 웬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나 환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다음은 야간 배회를 방지합니다. 야간 배회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낮 시간에 일거리를 많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게 좋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밤낮이 바뀌는 분이 많아요. 치매 걸리시면. 왜냐하면 다 해주니까. 밥도 먹여주고 양치도 해주고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면 잠이 안 와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야간 배회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주간에 간단한 일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건설적인 일거리 제공입니다. 건설적인 일거리는 게 뭘까요? 집 청소, 목욕, 산책, 빨래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적인 일거리를 주고 이게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모시고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복잡하지 않은 쇼핑센터나 시장 등을 가면 이분들한테 활력소가 돼가지고 기분 좋게 다니다가 오면 피곤해서 또 주무십니다. 예, 항상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배회에 관심을 전환합니다. 배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
이런 걸 하다 보면 정서 불안에 의해서 생기는 배회의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은 함께하는 시간들을 제공한다. 이거는 상실감이나 욕구에 의한 배회는 우리가 주변을 친숙한 것으로 채워줘요. 예를 들면 내가 아끼는 걸 옆에 둔다든지 우리 가족의 앨범을 옆에 둔다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다과를 하면서 배회를 하겠다는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없애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배회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 배회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회 다음 치매 환자의 변화로는 성격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가 많죠. 얌전하고 점잖았던 분이 난폭해지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내고 울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는 분들에 대한 걸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셨다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을 왔어요. 이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로 퇴직하셔서 책 읽기를 낙으로 삼으시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황당하고. 이게 어느 맏며느리가 했던 하소연인데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폭력을 사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70대 후반이신 시부모가 평생 지금까지 자식들 앞에서 다투시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로 퇴직하고 책 보는 게 낙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아주 애틋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실수는 안 할 정도로 점잖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맏며느리도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십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욕을 하면서 나를 때렸어. 깜짝 놀랐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전화가 와요. 며칠 전에는 과도를 들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밤에라 경비 아저씨를 불러다가 처리를 했는데 난 이제 네 아버지하고 못 산다. 예.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일이라면 여러분이 시어머니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내가 나가든 네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신체적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돌발적으로 폭력적 행동을 취하시는 것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상당히 고민이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네, 굉장히 건강하신 데다가 건강하신 분을 요양원에 들여보낼 수도 없고 근데 시어머니는 또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럼 며느리가 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고민이 많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치매 환자 가운데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건을 던지거나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먹질하는 거는 애교에 속해요. 심하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는 이런 위험적인 행동이 점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폭력을 쓰는 거는 대뇌피질 하부, 대뇌피질 변형계, 손의 편도체 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증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아주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직. 의학적으로 뇌의 이 부분들이 폭력성을 포함해서 감정 조절 능력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예. 변형계 여러 부위들은 감정 조절 능력과 관계가 있고요. 편도체는 공포나 방어적 반응, 감정 학습, 아니면 뭐 동기 등을 중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편도체가 손상을 입은 환자는요, 사람의 공포에 찬 모습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칼을 들이댔는데
공포에 찬 모습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환자의 폭력성을 순전히 뇌 이상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폭력이라는 게 보통 2인 이상의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데 가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사회적 행동으로 우리는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의 폭력성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 대인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환자의 분노를 자극하는 어떤 게 있었는데 뇌가 이상하니까 이걸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분노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뭔가 했는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부양자도 모릅니다. 원인 제공은 뭘로 했을까요? 이 치매 초기의 환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상태에 자각을 합니다. 치매 초기는 생활에 이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느낌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적절히 표현만 못하는 거예요. 아프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건 다 아는데 이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이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심리적이나 사회적, 신체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이 표현을 폭력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통증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아니면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기도 하죠. 환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사람들이 많아서 혼잡스럽거나 아주 시끄러운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불안하고 뭔가가 날 쫓아올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국은 환자의 폭력성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주변 환경과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환자의 폭력성 중에 또 하나 연관이 있는 것은 부양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부양자가 있느냐면 환자가 말을 못하는데도 표현만 보고 얼른 처리를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주 둔감한 부양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변 냄새가 나야 그때 알고 처리를 해주는 분도 있죠.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치매 환자들은요, 왜 폭력성이 되느냐면 분노하는 이유가 치매 환자들이 자기가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화가 나죠. 다시 아가들로 돌아가 볼까요?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처음에 사납게 울면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막 사납게 웁니다. 그러면 얘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기저귀가 젖어서 그런 건지 처음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처리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소통, 대화의 방법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치매 환자는 언어적 방법뿐이 아니고 비언어적 방법으로도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똑똑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보고 서로 신호를 하는 걸로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질 수 있죠. 이미 두뇌 회로가 고장났으니까 표현을 못합니다. 그 표현을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초기에부터 대화의 방법,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야겠죠. 결국은 부양자도 편하고 본인의 분노도 낮출 수 있으니까요. 위 사례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 전문가들은 한 2가지 정도의 방법을 추천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시어머니가 일단 안전해야죠. 네, 시어머니 의사를 또 존중해 줘야 되니까 당분간 요양원이나 병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폭력성은 사람이 어느 정도 진정세가 오면 폭력성도 둔화가 된답니다. 치매 환자도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요즘은 뭐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 요양원 같은 데서 폭력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같이 실행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도 폭력성을 낮추는 요법 이런 것을 같이 시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동안 보내드리긴 하는데 너무 오래 있다간 그 건강한 분을 또 오히려 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치매 요법을 쓰는 거나 이런 치료를 같이 하면서 가정 환경을 같이 아우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번에 폭력적 행동이 이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둔해진다고 했잖아요. 병원에 가셨을 때 또 한 가지 같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병원에 있을 동안 환자의 상태, 환자의 기본 상태를 다 알아두는 거예요. 질병이나 몸의 상태를 알아두면 신호를 보내주기 전에 알 수 있겠죠. 이분은 위가 되게 안 좋아. 시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이런 거에서 오는 증세를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폭력적 환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그런 것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이분의 이제 두 번째 권하는 추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낮에 이제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낮에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를 다니시게 하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또 피곤해지시죠. 네. 저녁에 주무세요. 일단 우리는 환자들한테 멀쩡한 정신을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심하거나 외로울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환자들의 경우 우리 치매 안심센터나 이런 데서는 프로그램 실행을 하는데요. 폭력 환자한테 좋은 거는 오감을 활용한 프로그램 이런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로마를 활용한 핸드 마사지라든지 터치요법, 자연의 소리나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종이접기나 단추 분류하기 등의 활동, 반복적인 활동이 폭력성을 낮추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력적 행동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그것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인격체로 대우합니다. 환자는 인지 능력이 없다 그래서 애기처럼 상대한 분들 많죠. 저도 많이 보는데요. 꼭 애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가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도 욕구가 있다 그랬죠. 심리적 욕구까지 있는데 이분들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는 거,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받는 거, 이런 게 안 좋다고 여겨지면 폭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일반인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감정을 지닌 사람으로 대하고 폭력적인 행동할 때는 폭력의 원인, 이 사람을 분노하게 한 원인이 뭘까를 파악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환자와의 대화 방법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 방법. 이 부양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반말을 하거나 아이들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물론 친근감이나 치매가 걸리기 이전의 방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생각이 짧아졌습니다. 짧아져서 내가 무시당한다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곧 노여움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방법을 좀 더 바꾸는, 한 요양원에서는 이렇게 방법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전직 교수나 장군, 회장이었던 분들한테 교수님, 장군님 또는 회장님이라고 아주 깍듯하게 대하고 이 어투도 공손하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분들 왜 좋아하실까요? 네, 내가 아직도 대우받거나 존중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르신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은 음악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 양로원 이런 데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제일 많이 틀어지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가는 데마다 틀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활에서 가장 좋은 거 음악이라는 거죠. 잘 부르지 못해도 늘 익숙하게 했던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함께 불러주거나 간단한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것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도 있고 회장님도 있잖아요. 박사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가면 한자로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냥 아직도 몸이 기억하는 걸 씁니다. 그런 분들한테 악기도 문제가 안 되겠죠. 악기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건 음악이라고도 하잖아요. 자연이나 음악입니다. 그러면 환자들한테 중에는 목욕이나 아니면 시간에 맞춰서 폭력적이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치료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사회적 활동에 참여합니다. 치매 환자를 보통 사회적 활동을 못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분들도 역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요양원이나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놀고 싶어요. 그게 사회적 활동이고 욕구입니다, 바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역할을 준다면 첫 시간에 얘기했죠.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나 맛있는 거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엄마가 좋은 거예요. 다음은 회상 활동입니다. 함께 옛날 앨범을 본다든지 옛날 얘기를 해요. 엄마 어렸을 때 나 어디 다쳤는데 이거 왜 그랬다 그랬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회상에 대한 기억은 기억력에 대한 활동을, 인지 활동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욕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욕구에 대한 게 자꾸 나오죠. 표현을 못하는 사람한테 가장 불안한 거. 제가 지금 막 변이 마려워 죽겠어요. 근데 화장실이라는 단어도 생각 안 나고 변기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가실까요? 그리고 같이 가실 수도 있고 틀려도 그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7번째는 환경이 불편한지 봐야 돼요. 너무 어두운지 춥거나 더운지 아니면 환자가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지 거기서 오는 분노가 아닌지 확인해 봅니다. 이 치매 환자의 폭력적 행동은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치매로부터 오는 겁니다.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치매인데요. 치매의 대표적인 두드러진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두축두엽은요. 나이가 어린 때 비교적 발생을 합니다. 우리 왜 초록이 치매라는 게 있었죠? 45세에서 65세 사이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발병 시기는 50세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 거의 다 거기 속하죠? 그러면 깜빡깜빡하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제 잘 생각하셔야겠죠? 여러분, 아기가 보채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걸 주로 살핍니까? 어디가 아픈지 체온을 재기도 하고 아니면 기저귀를 다시 확인하든지 배가 고플까 해서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기도 하고 이게 훈련된 조교죠.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이러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 어떻게 하던가요? 더 울죠. 아니면 몸을 뒤틀거나 힘을 주기도 하죠. 그러면 그 아기가 2살이나 5살 정도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못하면. 표현이 안 되면 엄마 때리겠죠. 엄마를 때릴 수도 있겠죠. 아달러주지 않으니까. 치매 환자는 마음은 어른이고 싶은데 지능이 아이잖아요. 행동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치매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죠. 이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에 더 대응을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치매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시간을 가져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약에 치매를 예비하는 학습을 오래 했다면, 아기처럼 처음 길러본 아기를 쭉 길러본다면 지금쯤 아기를 대하면 쉽죠. 근데 이 아기 같은 엄마를 왜 대하지 못할까요? 그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일단 불치병이라는 내 선입견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부터 계속 커나갈 아이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다른 마음으로 치매가 발생해도 접근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치매 환자의 배회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배회 행동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에 케어하는 원칙엔 뭐가 있었죠? 치매 환자가 배회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을 확인해야 됩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왔다 갔다 배회를 하시면 일단 이분이 언젠가 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전조 증상임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배회하시다가 다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치매 환자의 신체적 욕구를 먼저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서 현실감을 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있는지 언제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를 일단 바쁜 일상으로 항상 유도해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배회하지 않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요. 소음이 일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또한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 환자는요, 관련 기관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렇다면 배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대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배회는 늘 위험이 따르죠. 낙상이 위험하니까 넘어지면 다치기가 제일 쉽죠. 그렇다면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러운 것이 있는지, 물이 엎질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문지방이나 전기 코드 등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구의 모서리나 아니면 어딘가 부딪힐 수 있는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안전하게 처리해야겠죠. 그 다음은 늘 나오는 거지만 신체적 요구의 해결입니다.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든지 대소변을 싼 침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나 아니면 아주 춥거나 너무 더운 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아니면 위통이나 요통 등의 신체적 질병에 관한 것도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배회할 틈을 주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일정을 만들어서 배회할 시간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어차피 배회하시는 거, 집안에서 배회하신다면 배회할 수 있는 코스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준 동선 안에서 배회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은 배회를 안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욕구가 생길 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배회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배회 장소를 지정해 둡니다. 다음은 만일 실종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신분증을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그래야 곧바로 연락이 오겠죠. 아니면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이름표에다가 적어서 옷에다 꿰매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발견해도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배회의 사전에 예방을 합니다. 배회를 할 수 없게, 실종되지 않게. 그렇다면 집의 현관이나 출입문 이런 데다가 벨을 달아놓으면 이분이 움직일 때마다 벨소리가 나겠죠. 단 벨소리가 안 나는 곳은 예를 들면 화장실 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미리미리 잘 잠궈 놓으셔야겠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소음을 예방하고요. 주변을 환경을 정리하고 낮 시간에 에너지 소모를 에너지 소모를 하기 위해서 야간 배회를 방지하고 또한 건설적인 일거리를 줘서 계속해서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다음은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얘기 같은 걸로 배회의 관심을 전환시키거나 익숙한 것을 주변에 놓고 가족에 대한 얘기 이런 걸로 해서 배회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오늘은 치매 환자의 배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치매 환자의 배회나 다른 어떤 변화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치매 환자의 어떤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욕구를 우리가 알아차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과의 소통 방법, 그분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소통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치매 환자와 오랫동안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는 치매 환자와 소통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운 치매와의 생활이 가능하겠죠. 이제는 좀 더 치매 환자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